카투사 장병들이 부대를 무단 이탈해서 군사 재판을 받게 됐다. 어떤 얘기인지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카투사 그러면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영어를 쓰는 미군들과 같이 생활하니까 네.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그러면서 근무 환경은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병장 말년이 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제대를 앞두고는 사실은 이제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대로 근무를 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더 많고 혹은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지금 우리 준비 화면으로 이제 사파를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뭘까요? 점호 체크? 하여튼 밤에 체크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체크를 하는데 잘 보시면 지금 사실은 국군으로 입대를 한 겁니다. 우리 군으로. 그런데 미군의 수요에 의해서 우리 병력을 미군의 지원 자원으로 빌려주게 된 거죠. 네. 카투사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데 일과 중에는 미군의 통제를 받아요. 사실은 군복이라든가 다 이런 거, 내무반 이런 게 다 미군 지원을 받기 때문에 늘 부러워하죠. 그런데 일반 그 육해공을 간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니. 그런데 지금 이 6시가 넘어서 예. 미군들이 퇴근하고 나면 한국군 관할이 됩니다. 예. 공휴일이나 일과 후에는 한국군 관할이에요. 예. 근데 저곳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한국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이라고 하는데 네. 밤을 이 내무반 생활하는 사병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일반 병사가 점호 시간이 되면 인원이 있다 없다를 셀프 체크를 해서 전화로 본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내무반에 7명이 있는데 전원 다 있습니다. 소등하고 취침하겠습니다. 그럼 7명 있어?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아니 근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저렇게 되는 게 군 네.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는 거죠. 허술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카투사 말년에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맞아요. 있었습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동두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병사 한 명이 사실은 전체 인원이 있는 것을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전화로 그냥 확인을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업무 시간 중에는 이 미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한 80명 정도가 사실은 이제 그 관리 대상인데 그거를 한 명에서 저렇게 그냥 체크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그 양쪽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클리어링 제도라는 게 나오던데 그건 그러니까 말년이 되게 되면 그 말년에 있는 병장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그 훈련 같은 것도 빼주고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빼주더라 하더라도 근무나 훈련을 안 한다 하더라도 부대 내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이런 클리어링 제도를 악용했다면은 요번에 걸린 몇 명이라고요? 5명. 5명? 5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이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카투사 내부, 카투사 출신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10수년 된 관행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저도 군복무를 할 때 카투사에 간 친구가 있었고 상당히 카투사는 편하다, 자율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제 군생활한 게 30년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수년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관행일 수 있습니다. 카투사 제도 자체가 전쟁 시기에 이 부족한 미군 병력을 우리 한국 병력으로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게 존립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관할 문제는 늘 있어 왔는데 이 클리어링 열애라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도 뭐 제대 직전에는 혹시라도 다칠까 또는 나가면 뭐 복학 준비해야지 공부해 떨어진 낙엽 피하는 시간이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 2-3달 됩니다. 하지만 내무반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 클리어링 시기에 제대가 한 3개월쯤 남으면 아예 한 최소 지금 16일에서 적발된 병사들은요. 최대 30일 넘게 아예 집과 도서관에서 군복을 입고 밖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이제 군인이 군무 이탈을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군무 이탈죄는 이제 군형법 30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징역 1년에서 10년, 사실 이거 상당히 높은 건데 전시나 사변 혹은 계엄인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이거 유기징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투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사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인데 지금 예컨대 이제 예전에 이런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추지 못했어요. 어떤 병사가. 그래서 27분이 늦었답니다. 그랬더니 근무 이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가 그렇게 선고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그 시간에 떠나 있으면 무조건이다.
그 다음에 아무리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그 해당 병사는 한 차례 휴가를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맞아요. 집 근처에 있었다. 네가 돌아오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중형을 선고를 한 거죠. 그때 예. 헌병들이 집 근처 PC방에서 찾았죠. 잡아왔죠. 이 병사를. 예. 그리고 이제 이 27분 어쨌든 늦게 부대에 복귀한 것을 군무 이탈로 처벌했던 사례인데 27분이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일에서 36일까지를 네. 아예 부대를 이탈해서 집에서 생활했다면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유기징역 말씀하셨지만 아무 최소한 집행유예는 어렵고 실형을 명쾌 어렵거든요. 네. 지금 일단 이 해당자 5명은 어떻게 처리돼 있는 상태냐면 네. 상병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병장인데. 그리고 이제 일단 제대, 전역은 유보. 아하. 그리고 적어도 밖에서 생활한 기간 동안은 군복무를 더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징계를 내리기 위한 아마 군 법정이 열려서 군형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가 추가될 테니까 야. 정말 인생을 망친 경우인데 이 5명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관행대로 했을 뿐인데 네. 내 고참 선배들은 다 이렇게 하고 제대했는데 예. 왜 우리만 운 나쁘게 걸렸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이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제대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